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입니다. 최근에 이 AI 발전이 엄청나죠. 여러분들 챗 GPT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뭔가 우리가 사람의 대화처럼 이야기를 넣으면 그것을 통해서 답변이 마치 사람이 답변하는 것처럼 놀랍게 나오는 기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챗 GPT 말고도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기술들이 우리가 하는 창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창업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연구를 할 때도 AI는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AI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덕진이고요. 지금 학교 두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는 컴퓨터 AI 학과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또 경희대에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으로 치면 문과 하나, 이과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AI가 좀 그런 것 같아요. AI, 인공지능이요. 뭔가 과학적인 혹은 이과적인 어떤 구조적인 생각만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과적인 상상력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양한 융합된 기술이나 아이디어들이 합쳐져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AI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융합적 상상력이 필요한 AI 기술, 그 기술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지금 와 있는 AI 기술의 현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공지능 기술을 두 가지 정도 핵심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대형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하는 어떠한 기술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글자만 얘가 인공지능이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림도 이해하고 동영상도 이해하고 음성도 이해해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언어 모델의 춘추전국 시대라는 말은 우리가 챗 GPT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챗 GPT 말고도 요즘에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보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골라서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멀티모달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사람에게 무언가를 표현할 때 글자, 그러니까 이 텍스트만으로 표현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남자가 말을 타고 있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타는지 이런 것들은 글자만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사진 한 장 본다면 그림 하나 본다면 이해가 쉽겠죠. AI가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글자로만 모든 것을 인지했는데 최근에는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미지도 이해하고 영상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이 AI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를 읽는 AI는 단순히 이미지 안에 있는 것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미지를 보고 이해해서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예시냐면요. GPT-4, 그러니까는 챗 GPT의 유료 버전이죠. GPT-4한테 사람이 사진을 5장을 한 번에 준 거예요. 김밥을 만드는 사진 5장을 한 번에 GPT한테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서 명령어를 영어로 이렇게 친 거예요. 너가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들을 분석을 해서 한번 순서대로 정리를 해봐 라고 시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김밥이라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 챗GPT가 이거를 순서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래요?
E를 먼저 하래죠. 그 E가 뭐예요? 밥을 비비세요. 그죠? 그 다음에 C를 하랍니다. C가 뭐예요? 김에다가 밥을 까세요.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어떻게 돼요? 속도 넣고 또 내용도 넣고 자르라는 이런 거를 얘가 순서대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얘가 김밥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미지를 보고 이해를 해서 순서대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표정만 주고 표정을 봤을 때 네가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지니고 있는지 설명해봐라 라고 시켰더니 저기 보시는 것처럼 구구절절히 내용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을 이 GPT한테 주면서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5번째 중족골 이렇게 하면서 가로치고 발 바깥쪽에 뼈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런 데가 부러지면 그걸 일반적으로 존스 골절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아주 전문적인 용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듣기 어려운 말들도 제가 아주 잘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돼요? CT 사진을 이 챗GPT한테 올렸더니 이걸 보고 얘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갖고 추가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려면 저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병원에 가보세요 라는 이야기들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의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속도가 일반인보다 느릴 때 그때 이 AI 기술을 활용하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보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해외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실제로 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GPT-4를 활용하시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챗GPT-4를 쓰시려면 한 달에 한 2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내셔야 돼요. 유료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3만 원 조금 안 되는 값어치 충분히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건 뭐 한 거냐면요. 집에 있는 자전거를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찍은 다음에 이걸 파일을 올립니다. 그 챗GPT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한 거냐면 제가 물어본 거예요. 나 이 자전거 안장을 좀 낮추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너가 도와줄래? 라고 시켰죠. 그랬더니 챗GPT가 뭐래요? 이 안장을 낮추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버를 풀거나 아니면 볼트를 푸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둘 중에 뭔지까지는 처음에 챗GPT가 안 알려줍니다. 왜 안 알려줄까요? 여러분들이 저 사진을 보시고 저게 볼트 방식인지 레버 방식인지 첫 번째 사진 보시면서 아실 수 있겠어요? 저도 몰라요. 멀리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번째 사진처럼 그 레버가 안장을 내리는 부분, 그 부분만 사진을 하나 더 찍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서 올리는 거예요. 업로드를 했죠. 그러면서 GPT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거 레버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GPT가 뭐래요? 아니야, 그거 레버 아니야. 그거 볼트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볼트를 풀기 위해서는 앨런 렌치라는 게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너가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이거 하려면 조심해야 돼 라는 얘기까지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사람이 또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저걸 푸는데 앨런 렌치? 근데 그런 게 우리 집에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또 어떻게 하느냐? 집에 찾아봤더니 자전거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전거 설명서를 GPT한테 올려요. 근데 그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업로드를 할 때 집에 있는 공구통을 같이 사진을 찍어서 이 2개를 같이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야, 이거 설명서고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공구통인데 나 제대로 된 공구를 가지고 있는 거 맞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GPT가 뭐래요? 너 제대로 된 공구통을 가지고 있단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래요? 공구통의 왼쪽 섹션에 보면 거기에 드월트라고 라벨이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면 돼. 거기다가 4mm 앨런 핵선키를 쓰면 된단다. 이렇게 하니까 조심해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꽤 똑똑하죠. 이걸로 활용하면은 만약에 내가 주변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잘 안 보이는 거나 잘 모르겠는 거나 어떻게 하면 돼요? 사진 찍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친절하게 답변을 다 해줍니다. 영어만 되는 게 아니라요. 한국어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했었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 컴퓨터를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웹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웹캠을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합니다. GPT한테 이렇게 올린 거예요. 뭔지 안 알려줘요. 그냥 이 제품이 어떤 거니? 라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판매하면 좋을지 타겟 고객군도 잡아주고 판매할 온라인 페이지에 적을 임팩트 있는 카피라이트를 만들어줘 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GPT가 뭐래요? 와, 저거는 웹캠으로 보인대요. 이 웹캠은 저런 사람들이 사용한대요. 그리고 타겟 고객군은 저런 사람입니다까지 얘가 정리를 해주죠. 그리고 카피라이트를 뽑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더 선명하게, 더 진실하게 당신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하세요. 최고의 웹캠으로 완벽한 화질을 경험하십시오 라고 뽑습니다. 자, 여러분들 웹캠을 보시면서 저런 카피라이트 뽑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확실한 건 저는 못 뽑습니다. 근데 얘가 뽑아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저거를 그냥 쓰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쇼핑몰을 만든다. 홈쇼핑을 한다. 아, 무슨 멘트 써야 되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GPT한테 찍어서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것만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뭘 해봤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혼자서 재밌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 와이프가 저를 보더니 으이구 이거나 먹어라 라고 하면서 음식을 줬어요. 뭘 줬냐? 저렇게 피자랑 감자튀김을 줬죠. 근데 이거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거를 자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GPT한테 찍어서 올리면서 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해. 와이프가 준비해 준 건데 어울리는 글과 해시태그도 만들어줘. 부탁해 라고 하면서 마치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챗 GPT가요.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부탁해 아니면 나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결과를 잘 뱉어준다는 연구 논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 같죠?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심지어 내가 너한테 팁을 $20를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팁을 $5 줄 거야 라고 얘기한 것보다 답변의 길이가 더 길었다고 해요. 정말로 무슨 이게 인간인지 AI인지 모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답변을 어떻게 씁니까? 아주 오글거리긴 하지만 멘트를 꽤 그럴듯하게 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하냐? 제가 지금 피자랑 감자튀김을 먹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글을 피자와 감자튀김을 글자로 안 쓰고 어떻게 했어요? 이모티콘으로 만들었죠. 아, 센스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 내용이 너무 오글거려서 제가 차마 그대로 못 올렸는데 저거를 좀 더 담백하게 써줘 라고 하면 또 멘트를 써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되게 일상생활에서 즐겁게도 써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이것을 갖고 창업이나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것을 활용해서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Be My Eyes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 GPT의 기능을 활용해서 오픈 AI랑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뭐냐? 내가 가까이 가야지만 잘 보이는데 이런 게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이걸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서비스에 올리면 네 앞에 있는 게 이런 겁니다라는 거를 언어를 가리지 않고 얘가 읽어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걸 활용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근처에 있는데 옷을 뭘 입지? 라고 하는데 왼쪽이랑 오른쪽 옷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초록색이 뭐야? 라고 하면 이 왼쪽이 초록색 옷입니다. 라는 것을 갖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음성 API도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채팅을 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음성으로 야, 내 앞에 있는 게 뭐야? 라는 걸 사진을 찍고 그거를 말로 하고 그거를 또 응답을 음성으로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로서 창업 아이템으로도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요. 꼭 챗 GPT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핵심 엔진들을 우리가 뽑아내서 이것을 응용하는 서비스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돈이 들지만 그것을 갖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앞서 설명드린 눈이 달린 GPT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냥 이미지만 읽고 보는 게 아니라 복잡한 표도 얘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내용 어떤 건 거 같으세요? 뭐 유선전화도 써 있고 무선전화도 써 있고 유무선전화 평균 사용시간 변화 추이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그래프만 딱 하나 주고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1분 안에 써봐. 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GPT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실제로 챗 GPT-4한테 그냥 이미지를 올리면서 이 그래프를 분석해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프를 분석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그래프를 분석하긴 했는데 이 이미지에 있는 글자 중에 몇 개를 얘가 못 읽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세히 보시면 저 그래프에 대해서 얘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두 종류의 데이터를 시간 형식으로 나타내는데 녹색 바는 연도별 첫 번째 데이터다. 파란색 바는 연도별 두 번째 데이터다라고 얘기했지. 저 녹색 바가 그죠? 무선 전화다까지는 못 읽었어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이 GPT가 한국어 이미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첫 번째에 있는 설명은 뭐예요? 자기가 읽은 내용을 기준으로 어떤 거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가 분석을 합니다. 분석의 내용이 어때요? 예를 들면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녹색바의 값이 전반적으로 증가한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는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뭔가 의미 있는 내용이 더 나오진 않았죠. 왜냐? 얘가 내용을 다 못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뭘 해주면 될까요? GPT한테 한 번 더 네가 못 읽은 거, AI가 못 읽은 걸 그대로 이야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 번 더 얘한테 설명을 써줬죠. 녹색 바는 무선전화 평균 사용 시간이고 그래프에 있는 걸 제가 읽어준 겁니다. 파란색 바는 유선전화 평균 사용 시간이야. 데이터의 제목은 써 있는 것처럼 유무선전화 평균 사용 시간 뭐 추이야 라고 읽어주고 얘가 하나 틀린 게 있어서 틀린 것도 제가 고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더 자세히 분석해줘 라고 시켰죠.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드디어 감을 잡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녹색 바가 원래는 그냥 연도별 첫 번째 데이터라고 되는데 이번에 보시면 이제 무선전화 사용 시간이 녹색 바라는 걸 이해했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녹색 바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증가만 했고 급격히 증가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게 무선전화라는 걸 아니까 뭐라고 그래요? 2017년 이후에는 사용 시간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라고 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스마트폰의 확산 및 모바일 앱, 소셜미디어 사용 증가 등등등 무선전화의 사용이 다양한 요인으로 크게 늘어났다라고 추정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프에 안 써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이미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랑 연결을 한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석을 하고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이해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나오시죠? 그럼 내가 어떤 그림이나 뉴스에 있는 정보나 스크랩을 GPT한테 주고 얘가 읽어내는 거에다가 제가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렇게 나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저거를 갖고 한 번 더 쓸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너가 지금부터 증권 애널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통신사들의 증권 시향을 예측하는 보고서를 써봐. 써주고요. 말이 너무 어려워. 중학생 수준으로 설명해줘. 라고 하면 또 써주기도 합니다. 결국 AI랑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는 건 이런 형태의 협업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이 챗 GPT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상품을 기획하거나 컨셉을 잡을 때도 아주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엔 뭘 해봤냐면요. 저는 화장품 시장을 되게 잘 모르거든요. 근데 화장품을 모르는 상황에서 화장품 기획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 GPT-4한테 얘한테 역할을 줘요. 뭐라고 줬어요, 제가? 너는 지금부터 30년 이상 화장품 업계에서 일을 한 화장품 상품 기획 전문가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지금부터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컨셉은 줘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제가 정보를 준 게 아니라 이 화장품과 관련된 트렌드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뉴스 기사 한 부분을
발췌를 했습니다. 뉴스에 있는 걸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좀 보시는 것처럼 아래 기사에 있는 핵심 타겟에게 새롭게 만들 화장품의 상품명부터 5개 추천해주고 왜 상품명을 만들었는지 이유도 설명해줘. 마지막에 제발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나서 뉴스 내용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얘가 상품명을 저렇게 5개를 잡아주고 어떤 상품이고 어떤 걸 만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골랐어요. 드리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상품을 만든다면 과연 어느 정도 가격대면 좋겠고 어떤 용량으로 만들면 좋겠고 이런 거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착착착착 설명을 해주죠. 자, 이렇게 설명된 걸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꽤 괜찮은 시안이 나왔죠. 보시면 제가 지금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역할 주고 뉴스 주고 네가 알아서 기획해봐. 기획하죠. 상품에 대한 구조도 짰죠. 그걸 갖고 그림 그려봐 했더니 그림도 그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만 그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도 회사에서 시안을 내려면 하나로 부족하니까 5개는 만들어야 우리 부장님이 너 참 일 잘한다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좀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사람처럼 심호흡을 크게 하고 한 단계 한 단계씩 고민하면서 새로운 시안 그림을 5개만 더 그려줘 부탁해 제발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몇 개를 그려줘요? 7개를 그려줍니다. 아, 착해요. 이렇게 하면서 얘랑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미지에는 컨셉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창업을 한다 아니면 상품을 기획한다 그럴 때 창업 아이디어를 주고 얘한테 창업과 관련된 보고서를 써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다고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차분히 앉아서 이 GPT랑 계속 대화를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아주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GPT는요, 이런 것도 됩니다. 화이트보드에다가 내가 뭔가를 그려놓고 그걸 사진을 찍은 다음에 자, 지금부터 너는 이제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개발자야. 자, 이거를 기반으로 코딩을 해봐. 시켰더니 코딩도 안 돼요. 놀랍죠? 자,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인지하는 기술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 언어 모델이 챗GPT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언어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술 회사들 상위 7개 회사가 모두 다 이러한 언어 모델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 본인들이 만들기도 한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많은 데들이 생기느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연구를 했을 때 아주 재밌는 연구들이 나오는데요. 챗 GPT 같은 언어 모델도 MBTI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웬 갑자기 MBTI? 이거 인간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MBTI를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MBTI 문제가 있죠.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을 제가 풀어보죠. 풀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갖고 당신은 뭐 T야, 당신은 뭐 I야,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나옵니다. 뭐냐? 챗 GPT가 2가지 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무료 버전은 GPT 3.5고요. 유료 버전은 GPT-4예요. 근데 이 2개한테 똑같이 MBTI 문제를 풀어보게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무료 버전인 챗GPT는 ENTJ가 나왔고 이 유료 버전인 GPT-4는 INTJ가 나왔습니다. E가 I로 바뀐 거예요. E랑 I랑 성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질 때 어때요? E는 좀 활발하고 그죠? I는 좀 차분하고 이런 성격이잖아요. 근데 GPT 3.5랑 4가 어떻게 다르나? GPT 3.5보다 GPT-4가 유료 버전이 더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두 번째, 얘가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GPT 3.5는 우리가 환각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좀 우리끼리 재미있는 말로 헛소리를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헛소리를 잘하면 또 그 안에서도 상상력이 막 발휘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GPT-4는 헛소리를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E가 I로 바뀐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예전에는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재밌게 놀다가 엄마가 야, 너 이제 그만해. 너 이제 공부만 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랬더니 얘가 진중해지고 차분해지는 거죠.
인간 같은 언어 모델의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연구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이념을 비교하는 이러한 연구들도 있는데요. 즉 뭡니까? 데이터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인간처럼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건 뭐예요? 지금 이 대부분의 서비스가 무료인 서비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러 개를 골라서 쓸 수 있습니다. 꼭 챗 GPT만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국내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게 하이퍼 클로바 그리고 클로바에서 나오는 클로바의 네이버 큐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다 네이버 거죠. 네이버 건데 아주 우리가 쓰게 되면 편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클로바 X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만든 언어 모델이고요. 이 클로바 X라고 하는 녀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 서비스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직접적으로 어떠한 창업 아이템을 찾으실 때 AI랑 같이 할 수 있는 몇 개의 서비스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챗 GPT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말을 만들긴 잘해요. 근데 얘한테 정보를 검색하라고 그러면 정보 검색이 잘 안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처음에 챗 GPT를 키고 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물어보면서 김덕진이 어떤 사람이야? 그럼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혹은 뭐 우리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은 얘가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할 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챗 GPT는 검색을 위한 애가 아니라 얘는 추론을 하는 애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험을 보는 애랑 똑같은 거예요. 시험 보기 전까지 자기가 있는 공부를 죽어라 한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면 인터넷에 있는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로 새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AI가 안 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나 구글에 있는 검색 엔진이 있잖아요. 그거랑 AI랑 붙이면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서비스가 네이버의 큐라는 서비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챗이라고 하는 서비스, 구글에 있는 실험실이라는 기능에서 대화 기능을 활용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네이버 큐입니다. 이 네이버 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일단은 이거는 스마트폰에서는 아직 안 돼요. PC나 노트북에 접속을 하셔서 네이버 인터넷 창을 키셔가지고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큐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베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베타 서비스를 신청하면 보통 하루가 안 걸려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내가 궁금한 거를 그냥 물어보는 사람에게 질문하듯이 그냥 검색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네이버 큐에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알려줘 라고 치게 되면 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제 문장을 어떻게 네이버의 검색에서 단어를 넣으면 잘 나올까라는 걸 사람 대신에 인공지능이 고민을 해줘요. 저 대신에 네이버에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검색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검색 결과를 또 AI가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요약된 결과만 주는 거고요. 근데 이게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거 어디서 얘기하는지 출처를 줍니다. 그럼 출처를 눌러보면 아, 얘가 제대로 된 요약을 했구나. 그렇지 않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가끔씩 제가 물어본 것들에 연관된 영상이 있다. 혹은 뭐 연관된 정보가 있다. 라고 하면 이런 거를 링크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 큐를 통하면 뉴스에 대한 것들을 궁금한 것들을 알거나 아주 복잡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기능들을 또 계속 확인하게 되면 아주 복잡한 기술 용어도 궁금하시잖아요.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얘가 답변을 친절하게 잘 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네이버 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단순히 뉴스 같은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 관련 정보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한테 추석에 만들 수 있는 잡채 레시피를 알려줘. 그 다음에 뭐예요? 필요한 재료도 함께 구매할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제가 잡채 레시피 알려줘 했는데 얘가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 대신에 검색을 2번 하죠. 추석 잡채 레시피, 그 다음에 추석 잡채 재료라고 2번 검색을 합니다. 2번 검색한 내용을 기반으로 블로그 내용을 정리해 주는데요. 불지 않는 잡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는데 왜 모자이크를 했느냐? 저희 집 주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이버에 연결돼 있으면 여러분들 주소가 연결돼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바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제가 저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매를 바로 할 수 있게 저렇게 구매 링크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게라고 얘기하면 관련돼서 구매하는 것들도 바로 할 수 있는 AI가 우리의 검색에 아주 똑똑하게 정보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슷하게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있어요. bing.com에 들어가시면 거기에도 채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빙챗은 GPT-4, 그러니까 원래 돈 내고 써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무료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앞서서 봤던 네이버 큐처럼 쓸 수 있는데 이 빙챗은 얘한테 마치 챗 GPT한테 시키듯 역할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가 증권 애널리스트라고 생각하고 2023년 3월 14일 대한민국 증시에 대해서 분석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증시를 검색한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검색하거나 찾을 때 활용해 볼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아니 네이버도 이런 거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거 만들고 그럼 구글은 안 만드나요? 할 수 있잖아요. 구글도 최근에 이 기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 인터넷에 쓰는 여러 가지 브라우저들이 있죠.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가셔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험실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크라고 표현하죠. 저 버튼을 누르세요. 누르시면 새로운 실험 사용해 보기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저기에서 다음을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생성형 검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서 승인을 하고 예시를 보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한경국립대학교 후기라고 하는 거를 구글에서 그냥 검색한다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런 식으로 검색 내용들이 쭉쭉쭉 나오죠. 하지만 그래서 저게 요약하면 어떤 거야? 라는 거를 한 번에 보긴 어렵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실험실 기능을 쓰게 되면 저는 저기 영어 버전이라 이제 컨버스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대화라고 하는 메뉴가 새로 생겼을 겁니다. 대화라고 하는 게 생기고 저렇게 제너레이트라는 버튼 대신에 생성이라고 생길 거예요. 그걸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다양한 검색 결과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한 번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저거를 정리한 거지? 라고 버튼들을 누르게 되면 출처가 또 나오게 되고요. 또 내가 이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이어서 물어볼 만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다양한 생성형 AI가 어디까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정말로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죠. 그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와우 놀랍다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연구 혹은 우리의 창업, 우리가 하는 다양한 실생활의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강의를 보시는 걸로 끝나시면 AI 강의는 절대 의미가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AI는 백문이 불여일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것 중에 꼭 한 가지라도 써보시면서 와우, AI랑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익히시고 즐겁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